우리가 지니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식이 무엇인지 혹은 이미지는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자리가 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청년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은 아니지만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을 한 설문조사의 결과지입니다. 설을 한 분이 해주셨는데 이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논하자는 건 아니고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그런 정도의 의미만 있으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이 하신 거는 다른 부분이 좀 있으신가요? 많은 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많은 부분 비슷하세요? 네, 제가 찍은 것과. 추위가 진짜 강한지 궁금해요. 저는 추위에 약해서. 그래요? 추위에 약하신 편인가요? 한국에 와서 유독 춥다고 느꼈어요. 아... 네, 거기 있을 때 몰랐는데 83% 이상이 추위에 북한이 더 강할 것이라고 해주셨어요. 여기에도 아니라고 하신 분 계세요? 예전 같았으면 북한 쪽으로 했을 텐데 요즘 날씨를 보면은 아프리카보다 더 덥다고 하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남한도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서울도 생각해보면은 너무 춥거든요. 그래서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곳에 있을 때는 이제 눈만 내놓고 다 싸매고 돌아다녔으니까 이제 비슷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느끼는 거랑. 심지어 저는 고향이 이제 아오지다 보니까 우리 한반도 지도에서도 가장 위쪽이에요. 이제 러시아, 중국이 국경이 겹치는 곳. 거기는 뭐 영하 한 20도는 기본으로 내려가니까. 근데 추위 괜찮겠냐고 하는데 진짜 추워 죽겠어요. 네. 이거는 몸이 환경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거고, 만약 거기서 계속 살았으면 당연히 여기 추위는 별로 안 추웠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나온 거는 결혼 연령이 높다가 이제 남한이 90% 이상이에요. 이 부분은 왜 이거는 그냥 남한 사회를 보고 한 걸까요? 아니면 북한에 대한 특별한 어떤 인식이 있어서 그랬던 걸까요? 요즘 뉴스들 보면 다 이제 30살 이상 결혼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뉴스를 보면은 그런 뉴스를 많이 자주 봐서 그런지 남한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북한에 대한 인식이보다는 뉴스를 우리의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북한의 결혼, 북한의 연애 이런 얘기 너무 궁금하고 그냥 진짜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저 설문조사 하면서 너무 느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모르고 있구나라는 걸 너무 느껴서 이것도 저도 역시 그냥 저 주변 사촌 언니 오빠들 생각하면서 그냥 했었던 것 같아요. 남한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당연히 사회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북한도 이제 한국처럼 단계를 거치면 결혼 연령이 높아질 거예요. 왜냐면 북한은 군대 남자 같은 경우는 보통 30대 전에 결혼을 하거든요. 군대 한 17세, 18세 갔다가 10년 있다가 돌아오면 보통 결혼을 일찍 해요. 그래서 남자는 한 27세부터 이제 30살 정도에 많이 결혼을 해요. 근데 한국은 뭐예요? M포 세대, 뭐 3포 세대, 다포 안에 전포 세대 이러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북한은 뭐 취업 걱정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취업 걱정을 안 한다는 거는 북한은 취업 구직 활동이 따로 필요 없는 건가요? 그렇죠. 뭐 이전과는 조금 많이 사회가 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남자들은 군대를 제대하면 집단 배치를 시켜요. 그러면 가령 저희 아빠 같은 경우를 보면 청진 사람인데 이제 군대를 제대하면서 이제 은덕으로 이제 집단 배치 시키는 거예요. 공장으로 그 지역에 이제 배치받아서 집도 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직 활동이 없고 뭐 속된 말로 실업률이 없는 사회죠, 북한은. 그리고 약간 집 걱정이 좀 덜한 것 같지 않아요? 살 집에 대해서 없지, 거의 그러니까 있어도 이제 이런 한국처럼 어렵진 않아서 이 정도는 아니어서 그런 게 좀 덜한 것 같아요. 이직할 필요성을 거의 못 느끼지 않나요? 이제 회사에 이름만 넣어놓고 나가서 알아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굳이 이제 거기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연결되는 게 이직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돈에서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못해서가 아니라 직장이 이동이 안 되는데 굳이 집을 이동해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저 그 전에 6번 네. 저 이거 이렇게 고구려가 압도적일 줄 몰랐어요. 그 앞도 한번 빼고 저는 조선했어요. 그냥 조선 민주제국이니까 그런 딱 왠지 그럼 조선이지 이러고 했는데 0.00% 이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이게 북한은 조선을 굉장히 싫어해요. 봉건왕조 이씨조선을 굉장히 싫어해요. 예, 이씨조선은 이제 다 죽일 놈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은 정통성을 고구려에서 찾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고구려 역사를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한국은 대신 신라죠. 예, 그런 게 좀 있어서 당연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봤을 때 고구려가 일단은 거기에 정체성, 정당성이 있는 거고, 이 고려도 뭐 그렇게 다루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고구려가 제일 평양성이 저기 이제 보물 1호기도 하고 국보. 을밀대 이런 데도 아직 남아있고 그렇잖아요. 가보진 못했어요 이번에. 을밀대가 그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고구려 때그 성터 이렇게 남은 그거를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보통문도 고구려 때 그거 아닌가? 네. 그냥 냉면으로만 알아가지고. 저도요. 맞죠. 지금 윤종신이 지코 101 엑소를 제쳤거든요. 의외다. 의외다. 윤종신이 제친 게 의외다. 네. 왜죠? 저는 윤종신 했었거든요. 근데 왜 윤종신 했냐면은 이번에 저희가 갔을 때 평양 대극장에서 한영 공연을 이렇게 봤었어요. 한영 공연을 보는데 그게 굉장히 정말 독특했었거든요. 유니크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때 왜 그랬냐면은 관현악단에 이제 약간 거기에 플러스 이제 일렉이 들어가면서 북한식 창법에 하는데 나만의 노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만의 노래를 뭘 하냐면 뭐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든지 약간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방탄이나 지코, 원어원 엑소 이렇게 뭐 한데 이거를 따라가기에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약간 정말 너무 충격적인 거니까. 근데 이제 윤종신이라 이렇게 약간 그 정도 하면은 약간 좀 이거를 따라갈 수 있는 아무래도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와 윤종신이 더 가깝다. 아무래도 약간 그렇게 조금 점점 완충을 거쳐가지고 이거를 거쳐가는 과정이어가지고 그 사이에 윤종신이 있는 거라. 네, 약간 그러니까 이 감성을 조금 이분들 하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도 윤종신이거든요. 네. 근데 어릴 때 진짜 그런 노래 듣고 자랐어요. 저는 되게 그 조용필도 되게 좋아하고 김광석 노래가 여기 들어가면 되게 좋아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감성대가 좀. 북한이 통일된 이후에 남한의 정당 중에서 인기가 있을 것 같은 정당은 뭘까에 대한 질문인데, 선호할 것 같은 남한의 정당 어디를 좀 골라주셨나요? 통일 이후에 지금의 상황을 생각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정의당을 찍긴 했는데, 물론 아직은 뭐 북한이 어쨌든 사회주의 그 체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그 생산 수단과 관련해서 뭐 노동자 관련 어쨌든 인식이 많긴 하니까 뭐 정의당을 찍기는 했는데, 저는 좀 역으로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딱 이거 보고 더불어민주당이나 아니면 정의당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역으로 생각해보니까 이게 통일 이후잖아요. 그럼 이제 김정은 체제가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자유한국당은 김정은에 대해서 반대로 엄청 싫어하는 쪽이었으니까 그거를 더 오히려 그 정당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근데 통일 이후에 왜 김정은 체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일단은 정의당이 의외로 높아서. 의외로 높다. 네, 사람들이 정의당을 많이 찍었네 좀 싶은 거예요. 저는 사실 정의당을 찍었어요. 왜냐면 통일이 어떤 방식의 통일인지는 뭐 그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라고 쳐도 좀 더 이제 지금보다는 더 이제 민주적인 국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정의당을 찍었는데, 왜냐면 아무래도 정의당이 뭐 꼭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노동 친화적이고 또 가령 선거 제도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가장 개혁에 앞장서는 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북한의 그 인민들이 봤을 때는 민초들을 위해 먼저 더 많은 목소리를 내는 당을 찍어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의당이지 않을까 싶어서 정의당을 찍었어요. 저는. 약간 오빠랑 비슷한 이유로 정의당 생각은 했는데 그 이제 아무래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노동 관련된 그런 부분 때문에 근데 지금 이런 관계를 만들어 놓은 게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지금 현 정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은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냥 더민주. 아무래도 지금 이런 그 내외적인 반발 속에서도 이거를 끄고 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저는 정의당을 했는데 정의당이 그냥 가장 인권이나 복지 이런 부분에서 목소리를 많이 내니까 그냥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선택했던 것 같아요. 우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육, 이제 그다음에 뭐 언론, 뭐 미디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북한의 인식을 이제 만들어 갔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겪으신 저보다 조금 나이 많으신 분들 이 보시기에 저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좀 이렇게 넌 역시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북한에 대한 인식을 이제 이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나쁘지 않고 사실 진짜 한 민족, 진짜 한 나라였으니까 한 나라니까 뭐 이런 생각을 아직까지도 젊은 나이에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오늘 되게 얘기를 나누면서 더 제 생각에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도 모두 청년들이니까 또 청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조금씩 차이점들이 있는데 그거는 당연히 북한에 대한 것들이 뭐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차이점들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서로 얘기하고 또 알아가고 또 나눠가는 게 결국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들 그게 비단 뭐 남한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라 북한 친구들한테도 있는 거고 저도 있을 수 있는 거니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굉장히 좋았고 특히 평양 다녀온 친구들의 이야기도 듣고 아직 평양에 못 가본 친구는 4명이에요. 저도 아직 평양에 못 가봤어요. 가보고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 좀 더 이런 자리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북한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냥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딱 학문적인 그냥 딱 그 외교의 어떤 대상으로서 국제사회, 안보 문제 하나의 대상으로서의 북한만 많이 그렇게 접해왔던 사람이라서 내가 가도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걸 너무 많이 알게 돼서 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편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던 자리였습니다. 되게 재미있었고요. 다녀오신 두 분이랑 또 이제 막 북한에 대해서 뭐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잘 모르거나 이제 알고 싶어하는 친구들이랑 또 공부 많이 하신 오빠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이런 자리가 많아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되게 북한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이런 자리에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냥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이런 모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또 완전 다른 그런 사람이 아닌 비슷한 사람이구나 그런 걸 다시 느꼈고 다시 평양에 갔다 와서 느낀 거랑 여기에서 이야기한 거랑 똑같이 꼭 서두르지 않더라도 좀 통일이 됐으면 하는 저의 생각이 계속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북한에 여러 번 다녀오셨던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굉장히 발전하고 이 발전 속도가 굉장히 놀랍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민족이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평화 번영을 이렇게 구가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북한에 대해서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자리가 뭐 이렇게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오늘 같은 자리가 뭐 이 주제가 아니더라도 꼭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하면서 좀 했습니다. 저희가 좀 평범한 사람들인데 평범한 이야기를 평범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좀 어떤 가치 있는 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좀 기대를 했고요.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너무 감사드리고